카네기 가문의 계승자인 아야노가 소개됩니다. 그녀는 카네기, 시족의 수장 주고의 딸입니다. 카네기 가문은 불마법사들의 무리입니다. 아야노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엔라이하라는 검을 사용합니다. 아야노가 강력한 검으로 거대한 거미를 제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끝난 후 그녀는 친구들을 따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카즈마라는 남자가 소개됩니다. 카즈마는 하숙집에서 격파의식에 참석하라고 부름받습니다. 그는 집에서 카네기티 가문의 일원 유키를 만납니다. 유키는 그가 일본에 돌아온 것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카즈마는 한때 카나기 가문의 일원이었지만 실패자로 여겨져 쫓겨났다. 유키는 카즈마를 놀리지만 곧 집을 어지럽히는 영혼이 나타나면서 웃음이 시들해진다. 유키는 불마법의 강력함을 보여주려 영혼에게 불마법을 사용해 공격한다. 하지만 영혼은 그것을 견뎌내고 이로 인해 집에 불길이 번진다. 유키는 두려움에 굴복하고 집주인은 카즈마에게 도움을 간청한다. 그는 처음 약속한 돈의 100배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한다. 카즈마는 마법을 발동해 영혼을 제압한다. 그는 영혼을 제거하고 집을 휩쓴 불도 끈다. 알고 보니 카즈마는 이제 전통적인 카나기 가문의 힘과는 전혀 다른 바람 마법 사용자였다. 그날 밤 늦게 아야노는 야단 맞는 것을 피하려 집으로 뛰어간다. 그녀가 집에 도착하자 렌이 맞이해준다. 렌은 카즈마의 남동생이다. 렌은 아야노에게 그의 형이 일본에 돌아왔다고 알린다. 아야노는 카즈마가 누군지 기억하지 못하는 듯하고 렌은 카즈마가 그녀가 검과 라이아의 상속권을 얻기 위해 이긴 상대였다고 상기시킨다. 한편 유키는 가주인인 주고와 카즈마의 아버지 겐맥에 카즈마가 일본에 돌아왔음을 알렸다. 주고는 카즈마가 이제 잘 지내고 있다는데 놀란다. 아야노도 그녀의 사촌 동생이 이제 바람 마법 사용자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겐마는 아들이 불마법을 다룰 수 없다는 이유로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밤사이 카나기의 가족 중 한 명이 바람 마법 사용자에게 살해당한다. 다음 날 아침 바람 마법을 사용하는 후가 가문 소속 효애가 현장을 확인하러 온다. 이봐, 주고,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그들의 가족은 바람 마법사에게 살해당했어. 후가 가문은 300년 넘게 카나기 가문을 섬겨왔어. 효애는 가문 내에 카나기 가문에 대항할 사람은 없다고 말하지. 그 가족에 대한 원한 때문에 카즈마가 범인일 것이라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 아야노는 카즈마를 잡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말리셔. 그들이 카즈마가 정말 연루됐다는 증거를 찾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음으로 가문이 카즈마의 위치를 파악하게 돼. 주고는 신고, 유키, 우가미 타케야를 보내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데려오게 해. 그들이 카즈마의 위치로 가는 도중 아야노가 차 안에 함께 있다는 걸 알게 돼. 그녀는 아버지 몰래 그들을 따라갔다. 신고는 피를 갈망하며 그가 카즈마를 찾는 순간 죽이려고 한다. 신고의 형은 바람 마법사에게 죽임을 당했고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고 있다. 그들은 곧 공사 현장에 도착했고 계속 도보로 이동한다. 바로 그때 아야노는 바람 장벽에 갇혀 있다. 신고와 타케야는 카즈마를 찾는다. 그들은 그에게 3명의 불마법사의 살인의 책임이 있느냐고 묻지만 그는 아니라고 답한다. 그들은 그를 데려가라고 요구하지만 그는 거절한다. 카즈마도 바람 마법사 류야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자신의 위장수를 금방 알아챈다. 신고는 불을 사용해 카즈마를 공격하려 했지만 카즈마는 쉽게 피하고 둘을 땅에 넘어뜨립니다. 갑자기 알 수 없는 윙 마법사가 나타나 타케야와 신고를 제거하고 도망갑니다. 아야노는 마침내 장벽을 뚫고 나오며 카즈마를 쫓아갑니다. 카즈마는 이제 아야노가 성인이라는 것에 놀랍니다. 카즈마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그녀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카즈마는 그녀와 카나기, 가문에게 누가 공격하는지 스스로 알아보라고 하며 떠납니다. 다음 장면에서 아야노는 아버지가 카즈마와 싸우기 위해 몰래 나간 것을 꾸짖는 것에 화를 냅니다. 나중에 겐마는 주고와 회의를 합니다. 둘은 카즈마가 공격에 책임이 없다고 확신하지만 그를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고는 겐마가 왜 처음에 카즈마를 보내지 않았는지 묻고 겐마는 카나기 가문의 원칙에 충실하다고 답합니다. 겐마는 카즈마를 찾아서 필요하다면 무력으로라도 데려오겠다고 제안한다. 주고와 만난 후 겐마는 카즈마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약속한다. 그날 밤 카즈마는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고 불마법을 못 쓴다는 이유로 쫓아냈던 일을 떠올린다. 아버지는 12살짜리에게 패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곧이어 겐마는 카즈마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한다. 4년 만에 만난 아들에게 겐마가 가장 먼저 한 말은 자수하라는 것이다. 카즈마는 지난 일을 아직도 분노하며 겐맥에 자신이 예전과 다르다고 알린다.
네가 겨우 4년 동안 바람 마법을 익혔다고 나와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겐마가 아들을 조롱하며 했던 말이다. 카즈마가 바람 마법을 겐마에게 던지지만 겐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사라져버린다. 겐마가 방역하고 카즈마는 지쳐 쓰러진다. 카즈마는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는 아버지를 능가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분명히 그의 아버지는 가문의 가장 강력한 화염 마법사다. 겐마가 온 곳을 푸르게 물들이는 화염 마법을 발동한다. 카즈마는 그 힘을 알아보고 그것을 푸른 불꽃이라고 부른다. 푸른 불꽃은 선택받은 소수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라고 전해진다. 가나기 가문의 1000년 역사에서 오직 11명만이 푸른 불꽃을 사용할 수 있었다. 카즈마의 아버지도 그중 한 명이다. 그때 카즈마도 본격적으로 싸우기로 결심한다. 그는 바람 마법을 발동시키고 이것은 겐마를 놀라게 한다. 바람 마법은 정령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겐마가 불 마법을 마치기도 전에 카즈마가 강력한 바람 마법으로 그를 공격했고 겐마는 패배했다. 카즈마는 이겨서 기뻐했지만 겐마가 죽지 않도록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구급차를 불렀다. 카즈마가 호텔에 다가가던 중 린이 나타난다. 카즈마는 처음에 그의 동생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동생과 이야기하고 있음을 깨닫고 더 잘 이야기하려고 그를 호텔 방으로 데려가자고 한다. 카즈마는 또한 아버지를 물리쳤지만 치료를 위해 병원에 데려갔다고 밝힌다. 아야노는 집에 있을 때 린에게서 카즈마와 함께 있다는 문자를 받는다. 아야노는 즉시 집을 나서 카즈마와 싸우려는 마음으로 서둘러 온다. 카즈마 호텔방에 도착하자 린은 형이 계약자인지 묻는다. 계약자는 영혼왕과 직접 계약을 맺고 그 영혼왕에 속한 모든 영혼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계약자는 모든 마법 사용자 위에 서 있는 마법사라고 합니다. 카즈마는 계약자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형에게 확신시킵니다. 린은 카즈마가 화염 마법사의 죽음에 책임이 있느냐고 묻지만 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렌은 다시 집에 돌아오라고 형에게 간절히 부탁하지만 카즈마는 거절합니다. 카즈마는 아직도 아버지와 혈족이 자신을 버린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그들과 아무 관련도 맺고 싶지 않으며 성도 유가미로 바꿨습니다. 린은 형을 설득하지 못한 것에 울먹이며 카즈마는 얼굴을 닦을 수건을 건넵니다. 그는 그와 함께 밤을 보내도 된다고 말하고 렌은 흥분합니다. 그는 형이 너무 그리웠고 어떤 기회든 잡아챌 생각입니다. 잠시 후 카즈마는 강력한 바람, 마법사가 주변에 있음을 감지한다. 바람 공격이 호텔에 던져져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반으로 잘라라. 한편 아야나는 방금 호텔에 도착했다. 카즈마는 렌을 데리고 호텔을 뛰쳐나간다. 아야나는 호텔이 무너지는 것을 절망적으로 바라본다. 호텔에서 도망친 후 바람 마법사가 모습을 드러낸다. 카즈마는 그가 카나기 가문에 어떤 짓을 하든 신경 쓰지 않지만 절대 그의 형제에게 다가오지 말아야 한다. 카즈마는 그 남자에게 바람 공격을 날리지만 효과가 없다. 바람 마법사는 빠른 속도와 속임수 공격을 사용하여 카즈마를 피한다. 바람 마법사는 렌을 납치해 카즈마가 맞기 전에 도망친다. 한편 아야노는 불구멍을 만들어 호텔이 무너지는 것을 견뎌낸다. 그녀는 자네를 태우며 빠져나오고 이 사건이 카즈마 때문이라고 믿어 더욱 분노한다. 다음 날 2명의 여성 조사관이 범죄 현장을 살펴보러 온다. 그들은 피해가 바람 마법사에 의해 발생했다고 추정한다. 바람 마법사는 불이나 대지 같은 다른 마법사들 중에서 가장 약하다고 여겨진다. 조사관 중 한 명은 때때로 예외가 있으며 이번이 그중 하나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힘센 바람 마법사가 일본에 막 도착했다는 소문이 있다. 그들은 이번 공격이 카즈마의 소행이라고 믿는다. 한편 카즈마는 카나기 가문 저택에 막 도착한다. 이것은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그는 어머니가 약하다고 여겨져 버림받았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는 저택에 들어서고 여러 불의 마법사들에 둘러싸인다. 카즈마는 문제를 원하지 않으며 그냥 가문 대표를 만나고 싶어 한다. 그들은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카즈마는 쉽게 모두를 쓰러뜨린다. 주고가 나타난다. 그도 카즈마가 겐마를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카즈마는 형이 바람 마법사에게 납치되었다고 밝힌다. 왜 납치당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주고의 표정을 보면 뭔가 아는 것 같다. 주고는 카즈마에게 따라오라고 하며 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안으로 들어간다. 그동안 아야노도 저택에 도착했고 카즈마가 쓰러뜨린 마법사 무리들이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본다. 중구의 방 안에서 그는 후가 가문의 모든 구성원이 적힌 책을 꺼낸다. 카즈마는 풍마법사를 알아보고 그를 가리킨다. 중구도 그 젊은 남자를 알고 있으며 이름은 류야다.
아야노가 대화 중에 등장해 카즈마를 공격하려 하지만 아버지가 그녀를 꾸짖는다. 그의 아버지는 카즈마가 범인이 아니며 진짜 범인은 후가 가문이라고 말한다. 류야는 효에 맞아들이며 중구는 전체 가문이 반란을 일으킬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 아야노는 아직도 카즈마에게 오만하게 굴고 있지만 중구는 그에게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상기시킨다. 중구는 이어서 후가 가문이 300년 동안 카나기 가문을 섬긴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후가 가문은 한때 엄청난 힘을 가진 범죄 조직이었다. 300년 전 카나기 가문이 후가 가문과 싸워 가까스로 승리했다. 화염 마법사들은 그들의 힘의 근원을 봉인하는 데 성공했어. 그들은 조상 숭배하는 유마, 개우를 봉인하는 데 성공했어. 레는 개우를 깨우기 위한 희생자로 선택됐어. 알고 보니 후가 가문이 봉인 위치의 정보를 파악했어. 봉인 주변의 영혼들이 류야에게 흡수됐고 그래서 그가 강해졌어. 그 누구도 봉인에 손대면 죽을 만큼 위험해. 이 봉인을 풀 수 있는 건 봉인 제작자이자 가문의 직계 후손인 카나기 가문의 사람뿐이야. 렌이 봉인을 풀면 개우가 그를 삼키고 나머지 가문은 전에 없던 힘을 갖게 될 거야. 아야노는 후가 가문이 배신을 선택한 것에 분노하지만 카즈마는 그게 카나기 가문 탓이라고 알려줘. 그들은 후가 가문을 도구로 여기고 있었고 결국 그들이 지쳤을 거야. 카즈마는 이 상황을 자신이 대우받았던 것과도 연결시킨다. 아야노는 혼자 가고 싶어 하지만 카즈마는 그녀가 류야를 혼자서 이길 수 없다고 지적한다. 주고는 카즈마가 함께 가자고 제안한다. 카즈마가 가기 전에 그는 가문이 그에게 1억엔을 지불하라고 요구한다. 한편 주고는 카즈마가 일부러 돈을 요구한 것이 자신이 카나기 가문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있다. 잠시 후 아야노와 카즈마는 후가 가문이 의식을 행하고 있는 산으로 출발한다. 한편 후가 가문은 렌을 협조하게 만들기 위해 영혼을 일부 방출했다. 아야노와 카즈마가 산에 가까워지자 류야가 나타나 그들의 차량을 공격한다. 두 사람은 간신히 차량에서 벗어나고 이제 류야와 마주하게 된다. 아야노는 거만하게 류야를 공격하고 카즈마는 그녀를 그와 함께 두기로 결정한다. 카즈마는 형이 지호의 먹이가 되기 전에 구하려 산으로 향한다. 렌이 봉인으로 다가가 그것을 깬다. 카즈마는 지호가 형을 먹기 전에 겨우 도착한다. 그는 형 몸속의 영혼들을 정화시키고 형은 정상으로 돌아온다. 후가 일족은 카즈마가 자신들의 방해를 하는 것을 보고 놀란다. 둘 다 카나기 일족을 미워하며 그가 일족이 무너지는 걸 가만히 지켜볼 거라 예상했다. 이 바보들은 카즈마 형이 자신들이 희생시키려던 사람이라는 걸 잊은 모양이다. 잠시 후 류야가 현장에 도착하는데 이미 아야노를 물리친 게 분명하다. 지호는 봉인을 떠나 류야의 몸을 장악한다. 일족들은 기뻐하지만 지호가 배신하고 그들을 제거하자 충격에 빠진다. 지호는 윈드메이지들을 처치한 후 현장을 떠난다. 카즈마는 지호가 자신을 봉인한 카나기의 저택으로 향해 그들을 벌하려 한다고 추리한다. 카즈마는 유마를 쫓아가야 하지만 먼저 아야노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이 아야노가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심하게 다쳐 곧 상처로 인해 쓰러질 것임을 발견한다. 다행히도 카즈마에겐 그녀를 구할 수 있는 영약이 있다. 그는 그 영약이 매우 희귀하고 값이 비싸서 사용하기를 망설인다. 렌이 그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고 카즈마는 영약을 사용해 아야노를 구한다. 그녀를 구한 후 카즈마는 자신의 돈이 2배가 되었다고 알린다. 카즈마는 두 사람을 태우고 유마를 쫓아간다. 유마는 묻힌 악령들을 깨우기 시작했다. 렌이 귀신들을 처리하기 위해 내려가고 아야노와 카즈마는 제우와 천천히 대화한다. 렌은 정화의 불을 사용하여 모든 악령 귀신을 제거한다. 카즈마와 아야노는 제우가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게 몰아붙인다. 평소처럼 아야노는 계획 없이 싸움에 뛰어들고 유마는 그녀에게 재정을 돌린다. 그러자 카즈마가 계획을 세운다. 그는 아야노가 근접해서 강력한 검으로 제우를 베기 전에 유마의 바람을 억제할 것이다. 첫 번째 공격은 유마에게 효과가 없음을 증명한다. 카즈마는 아야노에게 유마를 바쁘게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자신은 무언가를 생각한다. 카즈마는 매우 강력한 바람 마법을 활성화하고 영혼 왕에게 도움을 청한다. 알고 보니 카즈마는 계약자였으며 그가 그저 거짓말을 한 것임이 드러난다. 그는 자신의 주문을 완성하는 동안 아야노에게 개울을 계속 붙잡으라고 계속 말한다. 괴물은 아야노를 땅에 넘어뜨리고 아야노가 포기하려 할 때 카즈마가 싸우기 전에 격려했던 말을 떠올린다. 아야노는 간신히 일어나 강력한 불의 주문으로 개후의 한 팔을 잘라낸다. 그는 괴물을 불꽃으로 감싸며 승리했다고 믿지만 개우가 다시 나타난다.
게우가 아야노를 공격하려 할 때 카즈마가 최후의 공격으로 뛰어든다. 그는 게우 주변의 모든 영혼을 제거하고 아야노가 마무리할 기회를 준다. 게우가 쓰러진 후 카즈마는 땅에 쓰러진다. 그는 주문이 이미 꽤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지만 아야노가 자신의 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일부러 기다렸다고 밝힌다. 그리고 자신이 계약자라고 해서 무적은 아니라는 것도 드러낸다. 나중에 두 여성 조사관도 현장에 나타나 상황을 살핀다. 다음으로 카나기 가문은 후가 가문의 패배를 축하하는 잔치를 열고 주고는 특별히 카즈마를 초대합니다. 카즈마는 늦게 도착합니다. 그때 오가미 미사오가 카즈마에게 다가옵니다. 그녀는 도움에 감사하며 카즈마를 위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카즈마가 다가가 침대에서 자신을 만족시킬 준비가 되었냐고 묻자 그녀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카즈마가 미사오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아야노가 끼어들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아야노는 카즈마가 대가를 받고 일한 것이라 감사할 필요 없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미사오가 사실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고 카즈마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하고 미사오는 칼을 꺼냅니다. 그녀가 카즈마를 공격하려 하지만 카즈마 주위에 바람 장벽이 있어 찌르지 못합니다. 미사오는 오빠 타케야의 죽음에 대해 카즈마를 탓한다. 그는 복수하려 한다. 중년들과 장로들은 미사오가 그녀의 잘못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카즈마는 자신은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말한다. 미사오는 그의 수준에 훨씬 못 미치며 결코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카즈마는 일이 끝나자 떠난다. 다음으로 아야노와 그녀의 친구들이 거리를 걷던 중 아야노가 카즈마를 만난다. 호텔에서 여자친구인 키리카와 나오는 카즈마가 떠나자 아야노는 그를 따라가기로 하지만 곧 카즈마를 놓친다. 그녀는 카즈마를 찾기 위해 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잠시 후 그들은 미사오와 만나는 카즈마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다. 그들은 듀오를 뒤쫓기 시작하며 어디로 가는지 지켜본다. 아야노는 미사오와 카즈마가 데이트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녀는 그들이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머릿속에 온갖 상상이 떠오른다. 그녀는 매우 분노하며 호텔에 들어가 그 듀오를 불태우고 싶어 하지만 렌이 계속 그녀를 말린다. 카즈마와 미사오는 호텔에 들어가려 하는 순간 미사오가 갑자기 뒤로 물러선다. 저격수가 카즈마를 향해 여러 발을 쏘지만 그는 피하는 데 성공한다. 여러 총잡이들도 나타나 카즈마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한다. 그들은 심지어 수류탄까지 던지며 그를 죽이려고 한다. 미사오는 드디어 카즈마를 처치했다고 생각하며 신이 난다. 바로 그때 아야노가 나타나 미사오를 비웃으며 총기로 카즈마를 끝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조롱한다. 미사오는 뒤돌아보니 카즈마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카즈마는 바람 공격을 사용해 모든 총잡이와 저격수를 제거한다. 아야노는 미사오에게 벌을 주려고 준비하고 미사오는 도망치기 시작한다. 그녀는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카즈마가 그것을 주워준다. 아야노는 미사오를 쫓아가서 결국 그녀를 몰아붙인다. 아야노는 검을 소환하고 미사오를 공격하려 할 때 카즈마가 나타나서 막는다. 그는 아야노에게 미사오를 보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다치게 하려고 했을 뿐이고 클랜에 반하는 행동은 아니었다. 카즈마는 그녀에게 가방을 건네지만 미사오는 가방을 던져버린다. 그녀는 불공격으로 카즈마를 공격하려 하지만 어떤 공격도 카즈마에게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모든 시도를 다 한 후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한다. 타케야는 가족 중 유일하게 그녀를 신경 써준 사람이었고 그녀는 카즈마를 오빠의 죽음에 대해 원망한다. 카즈마는 그녀에게 다가가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재킷을 덮어주려 하지만 그녀는 재킷을 내던진다. 그녀는 오빠의 죽음에 대해 절대 카즈마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난 이 멍청한 애가 카즈마가 오빠를 죽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 카즈마는 미사오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자리를 떠난다. 렌과 아야노도 그를 따라가고 미사오는 폭우 속에 홀로 남겨진다. 나중에 누군가 미사오에게 다가와 그녀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이루도록 힘을 주겠다고 제안한다. 미사오는 사람들을 가두고 그들의 생명력을 빨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다. 그녀는 몸에서 끈적한 액체를 분비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 희생자들을 제거한다. 미사오는 보통 능력을 준 젊은 남자를 나의 사랑스러운 천사라고 부른다. 2주 후 아야노는 카즈마가 있는 호텔방을 방문한다. 주고는 아야노와 카즈마에게 계속 발생하는 살인사건을 조사하라고 맡겼다. 후가 가문이 반란을 일으킨 이후로 가문의 수사 자원은 예전 같지 않다. 카즈마는 임무를 수락하지만 혼자 일하겠다며 아야노가 필요 없다고 밝힌다.
아야노는 이 말을 듣고 분노하며 화난 채 호텔 방을 나간다. 아야노는 왜 카즈마가 미사오를 돕는데 그렇게 고집스러운지 궁금해한다. 아야노가 호텔을 떠나는 동안 우리는 옥상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카즈마를 본다. 분명히 카즈마는 아야노를 범인의 미끼로 삼기로 결정했다. 아야노가 친구들과 걷고 있을 때 그들 주위에 끈적한 액체가 나타난다. 아야노는 칼을 뽑아 영혼들을 베기 시작한다. 끈적한 액체가 그녀와 친구들을 압도하려 할 때 카즈마가 나타난다. 그는 자신의 바람 능력으로 공격을 억제하고 아야노에게 치명타를 가할 기회를 준다. 카즈마가 개입한 것을 깨달은 미사오는 영혼을 소환한다. 하지만 카즈마는 그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다. 그는 그곳으로 향하고 아야노는 당당히 그를 따라간다. 카즈마는 미사오가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카즈마와 싸우기 전에 더 많은 영혼을 삼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다. 지금은 카즈마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더 강해질 것이라고 한다. 아야노가 현장에 도착하고 그녀의 머릿속은 미사오와 어떻게 싸울지로 가득하다. 카즈마가 그녀를 막자 미사오는 도망칠 기회를 엿본다. 아야노는 카즈마가 미사오를 도망가게 한 것에 화가 나서 카즈마를 꾸짖기 시작한다. 카즈마는 그녀가 보지 못했던 그의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그녀를 꼬마라고 부르며 다시 도전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는 그녀를 한순간에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우리는 미사오가 교회에서 사악한 후원자와 만나는 장면을 본다. 소녀는 미사오에게 더 많은 영혼을 삼키라고 독려하며 그렇게 해야 카즈마와 싸울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다음으로 주고는 미사오의 아버지와 회의를 소집한다. 그는 아버지에게 딸을 멈추게 할 방법을 찾으라고 하며 그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다. 미사오는 이제 부도덕한 존재가 되었으며 계속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가미들은 카즈마가 미사오와의 싸움에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아야노는 일어나서 카즈마가 나타난다면 막겠다고 자원한다. 그 그룹은 가족 친구와 만날 예정입니다. 나중에 아야노는 아버지가 이야기하던 새 도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카즈마가 싸운 모든 현장을 방문했던 여성 수사관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아야노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도쿄 경찰청 특별 데이터 부서의 부서장인 다치바나 키리카 형사입니다. 그녀는 얼마 전 카즈마와 함께 호텔에서 나왔던 여성임이 분명합니다. 키리카는 그룹에게 미사오가 교회에 숨었다고 말합니다. 미사오의 아버지와 우가미는 미사오를 찾기 위해 떠납니다. 미사오의 아버지는 교회에 도착하고 미사오는 기꺼이 그들을 환영합니다. 그녀는 카즈마와 아야노가 함께 있지 않은 것에 놀랍니다. 그때 아야노는 카즈마의 존재를 느낀다. 그녀는 즉시 방을 떠나 우가미와 미사오 사이의 싸움에 방해되지 않도록 막으려 한다. 아야노는 카즈마와 싸우는 것에 대해 망설이고 있다. 자신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걸 알지만 그냥 그를 늦추기만 하면 된다. 그녀는 싸우는 기운을 불러일으키고 카즈마를 쫓아간다. 그녀는 맹렬하게 카즈마를 공격하고 심지어 그도 감탄한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카즈마에게 한참 못 미치며 그는 쉽게 아야노의 모든 공격을 막아낸다. 아야노는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카즈마가 잡는다. 카즈마는 아야노가 우가미들이 미사오를 이기도록 시간을 벌고 있다는 것에 놀란다. 사실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아야노, 렌, 그리고 카즈마는 성당에 도착해 미사오가 가족 모두를 제거했음을 알게 된다. 미사오는 복수를 할 시간이라며 카즈마를 공격하지만 그녀의 모든 공격은 카즈마 주위의 바람 장벽에 의해 무효화된다. 미사오는 자신의 공격이 아무 효과도 없자 충격을 받는다. 그녀의 사악한 후원자가 이제 카즈마와 맞설 만큼 강해졌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젊은 남자가 교회 밖으로 걸어나와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밝힌다. 그는 미사오를 매개체로 이용해 유령 영혼들을 모았고 그것들을 자신이 휘두르려 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 힘이 자신의 손에 있을 때 더 낫다고 주장한다. 그 젊은 남자는 미사오를 기절시키고 그녀가 흡수한 모든 힘을 빨아들이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을 마이클 할리라고 소개한다. 그는 별과 지혜라는 조직 출신이다. 카즈마는 이 이름을 듣고 놀라며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로 인해 카즈마에게는 트라우마가 된 듯한 기억들이 떠오른다. 마이클은 끈적한 액체를 모두 거대한 용으로 변신시키고 미사오를 핵심으로 사용한다. 그는 자신도 용과 융합한다. 이제 그들은 조심해야 한다. 용 전체를 태우면 미사오도 죽게 되기 때문이다. 아야노는 평소처럼 용을 공격하지만 그녀의 공격은 용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 용이 발톱으로 아야노를 찌르려 하지만 카즈마가 막아서 그녀를 구한다. 카즈마는 그 과정에서 찔리고 상처 부위에서 피가 난다.
그 사이 렌만이 용을 상대하며 두 어른이 대화할 시간을 벌고 있다. 카즈마는 자신이 힘을 얻은 주된 이유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밝힌다. 상처 때문에 카즈마는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한다. 그는 아야노에게 용을 계속 붙잡아 두라고 하고 자신은 용을 파괴할 강력한 공격을 준비한다. 아야노가 렌과 함께 용을 공격한다. 잠시 후 카즈마는 바람 정령 소환을 마친다. 그는 전장으로 돌아와 아야노의 능력에 자신의 힘을 불어넣는다. 아야노의 불꽃 색깔이 푸른색으로 변하는데 이는 청렴을 의미한다. 그녀가 한번 칼을 휘두르자 용은 쓰러지고 마이클은 푸른 먼지로 변하지만 미사오는 무사하다. 미사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죽고 싶어 하지만 카즈마는 그녀에게 죄를 속죄하기 위해 계속 살아가라고 말한다. 이후 렌, 아야노, 카즈마는 미사오가 머무르고 있는 수녀원을 방문한다. 미사오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카즈마에게 왜 자신을 구했는지 묻는다. 카즈마는 미사오가 어렸을 때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들로부터 구해준 적이 있다고 밝힌다. 미사오는 카즈마가 여러 해 전 자신이 한 일에 보답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온 것에 놀란다. 세 사람은 미사오와 작별 인사를 하고 그녀의 새로운 모험에 행운을 빈다. 다음으로 죽어는 딸에게 히토다마가 그녀의 학교인 세이류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다. 밤에 학교를 날아다니는 밝고 흰 빛이 반짝이는 빛이다. 학생들 사이에 공포를 일으켰다. 아야노는 이에 놀라며 학교에서 악령의 기운을 느낀 적이 없다고 말한다. 아마도 그것의 의도가 사람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학교는 이 사건 해결을 위해 카나기 가문을 고용했다. 주고는 사건 발생지가 딸의 학교이므로 그녀에게 사건을 맡긴다. 아야노는 즉시 임무를 수락하고 더 이상의 설명을 듣지 않고 방을 나서려 하자 주고가 그녀를 막는다. 그녀는 자신의 경호를 맡을 사람과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는다. 주고는 그녀가 다음 가문의 수장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된다. 바로 그때 카즈마가 들어오고 아야노는 아버지가 말한 경호원이 카즈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즉시 카즈마와는 일할 수 없다고 말한다. 주고는 사건을 경찰 특수자료부로 이관할 의향이 있다. 아야노는 이를 듣고 재빨리 협력한다. 키리카와 카즈마가 사건 중 함께 즐기고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등골이 오싹해진다. 학교에 도착한 아야노는 왜 카즈마가 자신의 경호를 맡기로 했는지 묻고 그는 주고가 그의 봉사에 후한 보수를 제안했다고 밝힌다. 갑자기 아야노는 주변에 누군가 있는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을 불태우려 할 때 카즈마가 그녀를 붙잡는다. 그 움직임과 존재감의 정체는 그녀의 친구들 유카리와 나오세였다. 유카리가 히토다마에 관한 보고를 들었고 그녀도 조사를 위해 왔어요. 그녀는 사진 광이기도 하고요. 거의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으며 히토다마의 사진을 찍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고된 목격담은 대부분 오후 6시쯤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룹은 함께 학교 건물로 들어가 조사를 시작합니다. 유카리는 세이류 학원의 유명한 6가지 전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화장실에 오하나가 있어요. 음악실에 혼자서 연주하는 피아노가 있어요. 보름달이 뜬 밤에는 계단이 더 길어지는 곳도 있어요. 자정에 움직이는 인간 마네킹도 있답니다. 도서관에 나타나는 자퇴생의 유령, 학교 뒷마당에 있는 오래된 괴물 벚나무. 그 나무는 죽지 않았지만 수년간 꽃을 피우지 않았다. 7가지 경이로워야 하는데 6개뿐이다. 하지만 아야노는 그런 미신을 전혀 믿지 않는다. 바로 그때 카즈마가 히토다마의 기운을 느끼고 그것이 그들 곁을 스쳐 지나간다. 그들은 히토다마를 찾아 계속 수색한다. 히토다마가 나타난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집에 가라고 말한다. 아야노는 분노하여 불로 히토다마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것은 쉽게 피한다. 히토다마가 아야노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바닥에 밀랍을 뿌려서 아야노를 넘어뜨려요. 물도 뿌리고요. 이상한 인형으로 겁을 주기도 해요.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한 후 아야노는 앉아서 쉬기로 했어요. 아야노와 카즈마는 작은 다툼을 하고 있고 아야노 친구들은 그냥 웃기만 해요. 둘이 그냥 사귀는 게 어때요? 카즈마는 히토다마가 뒷마당에 있다는 걸 감지해요. 아야노가 히토다마를 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악한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아요. 그룹이 뒷마당에 도착하자 히토다마가 양동이를 떨어뜨려 아야노의 머리에 맞춰요. 유카리는 그것에 대해 좋은 그림을 얻을 수 있었어요. 아야노는 히토다마가 한 일 때문에 울기 시작했어요. 카즈마는 히토다마에게 와서 아야노를 만족시킬 때까지 괴롭혔으니 오라고 말했어요. 히토다마는 거절하고 카즈마는 바람 공격으로 끌어당겨 기절시켰어요. 그들은 히토다마가 요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카즈마는 그들이 귀찮은 성질로 유명하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누구에게나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좋아해요. 요정은 자신을 티아나라고 소개했어요. 그녀는 자신과 친구들이 노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왔다고 말했어요. 요정들은 괴물 벚나무 주위를 날며 잠시 동안 꽃이 피게 만들어요. 요정들은 다 하고 나면 날아가 버린다. 그들은 아름다운 괴물 벚나무를 목격한 후 떠난다. 다음은 렌과 그의 반 친구인 캐논이 방과 후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간다. 반면 아야노는 괴물과 싸우느라 바쁘고 카즈마는 몸구아드로서 그저 서서 지켜본다. 그녀가 끝내자 아야노는 식당에 가서 먹자고 제안한다. 카즈마가 비용을 내게 될 텐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몸구앗 역할로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나중에 렌은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는 한 소녀가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확인하기로 한다. 그는 소녀를 보고 렌은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즉시 감탄한다. 렌은 그녀가 노래를 끝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화를 시작한다. 그 소녀는 함께 놀자고 제안하고 렌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카즈마와 아야노는 여전히 먹고 있는데 티아나가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급히 식당을 떠나서 아야노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렌과 소녀들은 함께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렌은 그녀에게 재킷을 건네며 따뜻하게 해주고 그 소녀는 드디어 자기 이름이 아유미라고 밝힙니다. 한편 티아나는 카즈마에게 자신이 그를 부른 이유를 말합니다. 그녀의 종족 우두머리가 카즈마가 계약자라는 사실과 지금 처한 상황에서 그만이 도와줄 수 있다고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요정 마을에서 귀중한 보물이 도난당했고 돌려받지 않으면 마을이 파괴될 위기입니다. 요정들도 바람 마법을 사용하니 티아나는 카즈마가 영혼 왕과 계약이 되어 있으니 그들이 도와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카즈마가 무료로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자 티아나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마을의 보물 절반을 대가로 가져갈 것이다. 티아나는 어쩔 수 없이 그 거래를 받아들인다. 카즈마는 이제 사업에 관해서는 농담하지 않는구나. 그렇지. 렌과 아유미가 아직 즐기고 있을 때 갑자기 몇 명의 남자들이 차를 타고 도착한다. 그들은 렌을 밀쳐내고 아유미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하려 한다. 렌은 화가 나서 자신의 불마법으로 장벽을 만든다. 남자들은 불마법사를 만난 것에 놀란다. 그들은 아유미를 데리러 츠부부키 가문에서 보냈다고 렌에게 말한다. 렌의 반응을 보니 츠부부키 가문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다. 렌은 자신의 개입이 두 가문 사이에 분쟁을 일으킬까봐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한다. 하지만 그는 남자들이 아유미를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 한다. 그는 남자들에게 떠나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치겠다고 한다.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러자 아유미는 류에게 부탁한다. 나중에 죽어는 딸에게 츠부부키 가문이 류의 행동에 대해 경고를 보냈다고 알린다. 츠부부키는 류가 그들의 소유물을 훔쳤다고 주장한다. 류와 연락이 닿지 않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없다. 죽어는 아야노에게 류를 찾아가라고 하고 가능하다면 카즈마도 찾아보라고 한다. 그 후 우리는 카즈마와 티아나가 츠부부키 가문의 저택으로 가는 모습을 본다. 카즈마는 츠부부키 가문이 지구 마법 사용자들의 가문임을 밝힌다. 티아나는 카즈마에게 그들이 찾고 있는 보물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어떤 알이나 씨앗 같은 것이다. 카즈마는 츠부부키 가문과 싸울 기회를 오래도록 기다려왔고 이것이 완벽한 기회로 보인다. 저택 안에서 우리는 가문의 딸 중 한 명인 마유미가 조수 유지를 꾸짖으며 아유미를 도망치게 한 것을 나무라는 모습을 본다. 유지는 아유미를 찾아 데려오겠다고 약속한다. 카즈마는 저택에 도착해 바람 마법을 사용해 주변을 수색하지만 어디에도 알의 흔적은 없다. 카즈마는 가문의 장녀 쿠레아의 목소리를 듣는다. 아버지가 병환 중이어서 그녀가 일을 맡고 있다. 가문은 다음 날 예정된 대의식을 준비 중이다. 대의식은 민트 후지가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30년마다 열린다. 쿠레아는 멀리서 카즈마의 기운을 감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를 집 안으로 끌어들인다. 카즈마는 쿠레아와 현재 함께 있는 모두에게 요정의 보물을 돌려주거나 그의 분노를 느끼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말을 하고 방을 떠납니다. 나중에 그는 티안에게 가족이 평화롭게 보물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는 정말로 싸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아유미와 렌이 바다로 향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유미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곧 만에 도착하고 지진의 전조처럼 느껴지는 흔들림을 느낍니다. 렌은 최근에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놀랍니다. 아유미는 자신도 츠부키 일족의 일원임을 밝힙니다. 렌은 그녀가 그들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아유미를 대하는 태도에 놀랍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대제전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300년 전
후지산이 폭발하며 거대한 괴물이 나왔다. 괴물들은 혼란과 파괴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츠부키 족장은 땅의 영혼왕과 계약을 맺어 괴물을 봉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생명력은 모두 소모되어 죽고 말았다. 봉인은 30년밖에 지속되지 않으며 매 30년마다 의식을 치러야 한다. 의식을 맡은 자가 재봉인을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은 죽는다. 즉, 그들은 30년마다 한 명씩 희생시키며 괴물을 봉인해 온 것이다. 올해 의식을 맡은 이는 아유미다. 아유미는 죽기 전에 추억을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기억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유미를 지키고 싶은 마음은 렌의 마음속에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다. 아유미는 바다를 보기 위해 해변으로 가고 렌은 자신의 불마법을 이용해 태양 같은 것을 만들어낸다. 곧이어 마유미와 유지가 현장에 도착한다. 마유미는 아유미를 무언가라고 부르며 렌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아유미는 렌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말하고 혼자서 두 사람에게로 걸어간다. 유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유미를 때리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렌이 분노한다. 그는 개입하기로 결심하고 유지는 어쩔 수 없이 그와 싸운다. 유지는 처음에 우위를 점한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이 모두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렌은 즉흥적으로 자신이 서 있는 땅을 용암으로 바꾼다. 이렇게 해서 유지는 공격할 수 없게 되고 렌은 강력한 화염 공격으로 그를 공격할 기회를 얻는다. 마유미는 싸움을 멈추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아유미가 인형임을 밝힌다. 아유미는 의식을 준비하기 위해 한 달 전에 만들어진 자신의 클론이다. 12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 아유미는 짐승을 봉인하기 위한 희생이 아니더라도 한 달 내에 죽을 것이다. 렌은 이 말을 듣고 크게 충격받아 무릎을 꿇으며 마유미와 유지가 아유미를 데려가는 것을 지켜본다. 바로 그때 아야노와 키리카가 현장에 도착한다. 아야노는 그들이 렌을 다치게 한 줄 알지만 마유미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렌은 신체적으로 다친 건 아니고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다. 마유미는 키리카에게 카나기 가문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알리라고 전한다. 잠시 후 마유미가 저택으로 돌아오고 카즈마는 달걀이 아유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쉽게 그를 제압하고 아유미를 데려갈 수 있지만 다음 날까지 기다려서 의식 중에 그것을 하기로 한다. 그날 밤 유지는 마유미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쿠레에게 물어보기로 한다. 쿠레아는 그를 저택에 있는 비밀방으로 데려가고 그곳이 바로 의식이 진행되는 곳이다. 유지는 방에 들어가서 마유미가 수정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이 사실에 놀라는데 왜냐하면 그는 항상 마유미를 지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쿠레아는 아유미의 몸이 의식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밝힌다. 그녀는 마유미의 에너지를 빼내어 아유미에게 전달하려는 것이다. 쿠레아는 유지에게 의식이 중단되지 않는 한 마유미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쿠레아는 유지를 놀리며 그가 마유미를 죽음에서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게 만들고 있다. 쿠레아가 누군가 나타나서 방해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심지어 카즈마도 자신만큼 강하다고 생각해요. 쿠레아는 유지에게 카즈마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강함을 부여하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녀는 유지가 마유미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받아들일 것이라는 걸 알아요. 곧이어 주고는 스와부키가 잃어버린 보물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레닌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주고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알리고 대규모 의식에 간섭하지 말라고 명확히 경고했어요. 그것은 그들의 가문의 권리이고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그 후 스와부키 가문의 우두머리가 사실 아프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쿠레아가 그를 신성한 방 안에 바위 속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그녀의 행동이 가문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멈추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쿠레아는 내일 일을 모두 계획해 놓았다. 쿠레아의 아버지는 마유미가 의식의 주체자가 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동요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 다음 장면에서 아야노는 렌을 찾아가 아유미를 버린 것을 꾸짖는다. 렌은 자신이 그녀를 버린 것이 아니라고 변호한다. 그는 힘들었지만 간섭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아야노는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다. 렌은 마지막이라도 아유미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그녀에게 사과하고 싶다. 아야노는 그를 치와부키 저택으로 데려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어떤 소란도 일으키면 안 된다고 말한다. 그는 단지 아유미를 보고 사과하고 그게 전부다. 곧이어 그들은 영지에 도착한다. 그들은 평화롭게 들어가려고 하지만 경비병들이 공격하기 시작한다. 아야노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방역하고 렌이 그녀를 지지한다. 그들이 본관으로 달려가던 중 거대하고 돌 같은 남자가 그들 앞에 뛰어들어 막는다.
그 남자는 유지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아야노는 검을 휘두르지만 그는 아무것도 당하지 않는다. 아야노는 이 사실에 놀라는데 그녀의 검은 정말로 무엇이든 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지는 렌을 잡아 목 조르기 시작한다. 렌은 유지를 설득하려 한다. 렌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희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마침 그때 카즈마가 도착해 바람 공격으로 유지를 베어 렌을 구해낸다. 아야노는 카즈마와 티아나가 저택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쓰러진 유지는 마유미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것을 떠올리며 즉시 일어난다. 일행은 다시 싸울 준비를 하지만 렌이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한다. 그는 유지가 전에 한 말을 상기시킨다. 유지는 희생을 불가피한 악으로 여기는 그들의 생각을 변호하려 한다. 그때 렌은 진짜 저기 산속에 봉인된 야수임을 깨닫는다. 유지는 렌을 공격하려 하지만 렌은 고급 기술을 사용한다. 렌은 정화의 불꽃으로 유지를 태워 주변의 모든 돌을 녹이지만 유지는 다치지 않는다. 렌은 팀에게 자신이 야수와 싸울 계획이라고 말한다. 아야노에게는 미친 생각처럼 들리지만 렌은 결국 카즈마의 형제이다. 그때 쿠레아가 나타나고 그녀의 몸에서 울려 퍼지는 힘을 통해 일행은 그녀가 실제로 산속에 봉인된 야수의 힘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것은 그녀가 유지를 돌로 만든 데 사용한 동일한 힘이다. 카즈마는 자신의 바람의 힘을 사용해 렌을 아유미가 있는 곳으로 옮긴다. 카즈마와 아야노는 쿠레아와 맞서게 된다. 렌은 아유미가 있는 곳에 도착하고 경비들은 그가 유지를 이긴 방법을 알고 싸우지 않고 도망친다. 렌은 아유미에게 자신이 그녀를 버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그녀를 구하러 왔다고 말한다. 그는 누구도 희생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마유미도 포함된다고 한다. 아유미는 자신이 희생되지 않아도 곧 죽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렌은 아유미가 짧은 남은 생을 자신과 함께 살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하고 그녀는 기쁘게 동의한다. 카즈마가 방에 들어오자 렌은 충격을 받는다. 렌은 자신이 아야노를 쿠레에게 맡겼다는 것을 깨닫는다. 설마 지금 그녀를 미끼로 쓴 건 아니지? 그게 바로 카즈마답지.